요약 정리를 계속하면 결국은 지금 fx가 2x 다항함수는 거듭말하지만 좀 미리 깔고 가면 우리가 배운 1차, 2차 유리, 무리, 지수, 삼각, 로그는 전부 다 연속함수거든. 그럼 연속이 뭐냐면 안 끊긴 함수가 연속입니다. 빵꾸도 안 나고 어긋나지도 않는 함수를 연속함수. 연속은 뭐 컨티 혹은 한붓 그리기 함수라고 부르는데, 연속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항상 같거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본 친구들은 연속, 빵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 x가 1로 무에 다가, 그때 EX, Y는 어디로 갑니까를 분석하고 싶다고. 그러면 점점점 X가 1로 다 가겠지. 이렇게 X가 점점점 다 간단 말이야. X가 점점 다 가겠지. 이렇게 여기 뭐 1. 0.9 0.9는 얼마야? 0.9 0.9는 1.8 0.99 넣으면 1.98 이런 식으로 0.999 넣으면 1.998. 그러면 점점점 x가 1로 무한히 다 가면 y값도 점점점 2로 무한히 다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언젠가 2로 가겠지. 목표 지점이 2인 거 맞아? 근데 왼쪽에 다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다 갈 수도 있잖아. 어떻게? 1.1, 1.01, 1.001처럼 점점 다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1.01이니까 1.00 아니구나. 2.002, 뭐 2.02, 2.02, 2.2구나. 이런 식으로 점점점 다 갈 거 아니야. 다 가고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x가 점점 어떠한 값에 무한히 다가치면 y가 만약에 어떠한 목표 지점으로 함수 다가간다면 그 친구를 극한이라고 부르겠다고. 얘는 다가가고 있죠,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얘 다가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내가 구한 게 극한값인데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막 거듭 말하지만 원래는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함수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관련이 없어. 근데 우리가 배운 그래프들이 전부 다 연속함수였기 때문에 연속함수들은 특징이 뭐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항상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이쁜 친구이기 때문에 함수값 F1이죠? 얘랑 같지? 왜 같냐면 얘는 연속이라서 같는 거야. 원래는 대부분 안 같아. 관련이 없단 말이야. 즉 함수값이 있든 말든 극한값은 항상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지.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빼고 1. 마찬가지 이 친구 다음 함수의 정의역은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약분 치면 x 더하기 1이고, 그럼 다음 친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는데 뭐라고 되냐면 지금 1에서 빵꾸가 난 그래프란 말이야. 이렇게 1은 2인데 빵꾸가 나야지. 함수가 없단 말이야. 다음 친구는 지금 정의역 다음각 때문에 빵꾸야. x는 1에서 빵꾸란 말이야. 그럼 빵꾸를 뭐라고 그러냐면 연속은 모든 지점에서 안 끊겨 있어요 라는 뜻인데, 불연속은 딱 그 점을 보는 거야. 그 점에서 빵꾸가 나 있어요. 연속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x1에서 불연속이라고 쓴다. 연속하지 않는다. 딱 즉 함수는 모든 실수들에서 이어져 있는데 몇 개의 점들에서 불연속이 나와. 그럼 불연속인 점들은 몇 개 없단 말이야. 카운터로 하겠지. 몇 개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x에서 불연속해. 연속이야. 지금 불연속이기 때문에 지금 f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f1이 존재하지 않지. 함수가 없단 말이야. 함수값이 없지만 마찬가지 점점점점
x가 1로 다가가면 y는 계속 2로 다가오고 있잖아. 해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다가가죠. x도 1로 가고 y도 1로 아니 x도 2로 가고 x가 1로 갈 때 y가 2로 가고 있죠.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이 2라고 존재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함수값의 존재 여부랑 극한값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읽으면 우리가 수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fx가 2x 그러면 x가 점점 y에 x가 점점 어떠한 값에 계속 다 가니까 그 근방까지 가는 거거든. 이 근방 지금 쭉 가면 얘가 거의 이 근방으로 가잖아. 그럼 그 근방까지 갔을 때 얘가 어디로 가니? 목표 지점 어디야? 2로 가죠? 그럼 얘는 극한이 2인데 정확히 말하면 2의 이 근방의 함수값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정확히 말하면 얘는 근방의 함수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달라. 얘는 그냥 정확한 그 지점의 함수값이고, 정확히 말하면 극한은 그 근방의 함수값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 목표 지점 좀 근처인 거야. 좀 근처. 근데 지금 내가 근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근방은 실제로 수학 용어예요. 제가 말했죠? 여기 뭐라고 했죠? 네모드 뜻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x가 c 이렇게 어떠한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이렇게 생겼죠? 상수함수 항상 2야. 그럼 마찬가지 다음 상수함수에 대해서 x가 1로 가면 다음 친구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친구는 지금 x가 1일 때 1이 아니어도 2란 말이야. 그럼 얘는 다가가는 게 아니라 계속 2지. 2란 말이야. 2가 아니라 얘는 그냥 1이면 2다야. 그죠? 즉 바꿔 말하면 다음처럼 fx가 어떠한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면 종류가 두 개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알파에 한없이 다가갈 수도 있고 알파 2다. 둘 중에 하나고. 어떠한 극한의 종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 있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얘가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고 얘가 좀 더 유니크한 상황인데, 수학에서 좀 더 유니크한 상황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여기서 발레가 많이 발생이라는 뜻이야. 기본적인 건 거의 대부분 이런 거지만 상수함수가 좀 더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발레가 발생하겠다. 왜냐면 넘어가면 성질 배울 거고 넘어가면 참고진 문제 할 건데, 그럼 참고진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발레 찾는 겁니다. 발레 외우셔야 돼요. 그럼 바꿔 말하면 어디서 주로 발레가 나오는 건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런 상황에서 발레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 두 개의 극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두 개의 수렴만 정리했어. 이해했어? 그리고 조금 더 엄밀하게 가자면 우리가 계속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가 알파로 다음처럼 수렴한다. 그게 존재하려면 정확히 말하면 뭘 봐야 되냐면 좌극한, 우극한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 같다. 이렇게 3스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좌극한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할 때 fx, 우극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할 때 fx. 그럼 내가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음처럼 쓸 건데 내가 귀찮아서 보통 좌극한 동그라미, 우극 동그라미를 안 쓰면 이런 표현이야. 즉 극한이 존재하려면 x가 어떠한 a라는 값에 무한히 다가간다. 근데 다가가는 종류가 두 개 있다고. 왼쪽에 다가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다가갈 수 있어. 그럼 왼쪽에 다가가는 게 좌극한, 오른쪽에 다가가는 게 우극한인 건데, 지금 a-죠? 무한소 일단 적어줄게. 무한소는 무한대를 좀 배우고 가야 좀 더 이해될 것 같으니까 무한소는 제끼고 a에서 조금 작은 쪽에 다가온다.
A에서 좀 큰 쪽에 다가온다 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럼 지금 이 친구가 1로 다가가는데 좌극한이라는 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조금 작은 쪽에 다가올 거라고. 그럼 x의 입장에서는 가로의 입장에서는 왼쪽에 다가오는 게 작은 거기 때문에 얘를 좌극한을 부른단 말이야. 좌극한은 1로 간다면 1 좌극한은 1보다 조금 작은 데 다가온다. 그럼 이쪽은 작다가 되게 상대적인데 생각해봐. 내 키가 몇이야? 85야. 크죠? 근데 니네 학교에 2m 있어? 2m 친구가 있으면 2m 친구가 널 보면 어때? 아 좀 작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또 옆에 이제 농구 학교를 갔어. 뭐 2m 10이 있대. 그럼 2m 10이 있으면 2m가 아 좀 작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즉 작다라는 건 어떻게 말하면 상대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에서 좀 작대. 그럼 작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정수 친구들을 주로 쓰기 때문에 좀 작다라는 게 한 0.1쯤 작다라고 문제를 풀어도 되거든. 실제로 좀 작은 거지만 대부분 정수칸이니까 그럼 정수의 입장에서 0.1은 작은 거라면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1에서 좀 작다라는 건 1에서 한 0.1쯤 작을 때 그 근방의 함수값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를 보는 거란 말이야. 정확한. 그러면 0.9쯤 넣으면 0.9 넣으면 어떻게 돼? 0.9 넣으면 1.8인가? 그럼 2로 다가가고 있죠? 좀 작아 근데 마찬가지 우극한은 뭐 1.1 같은 거 1.1 즉 리미트 x가 1 플러스라고 쓰면 한 0.1쯤 큰 거야. 0.1쯤 큰 근방에서 다가가고 있으면 어느 쪽으로 다가가고 있냐? 목표 지점이 어디냐? 그럼 1.1 넣으면 2.2이기 때문에 2로 점점 다가가고 있구나. 그 근처에 값을 읽어주면 되겠지. 그럼 둘 다 2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정확한 정의는 좌극한 존재, 우극한 존재 서로 같다면 그 값이 알파로 같다면 결국은 그게 뭐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알파 a요인 거라고. 이해했어? 이렇게 복습. 자,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다음처럼 y는 fx가 있을 때 내가 x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지.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니? 물어봤어. 그럼 항상 뭐 한다고? 뭘 체크한다고? 좌랑 우를 체크한다고. 기온 지금 쓰겠지만 좀 나중에 좀 스킵하는 편입니다. 귀찮아서. 좌극하는 리미트 x가 a로 간다면 a 마이너스 fx. 마찬가지 우극하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 fx죠. 그럼 다음 그래프를 봤을 때 좌극하는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여기가 a라면 좀 작으면 이쯤 있겠죠? 그럼 이쯤에서 점점 다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다 갈 때 y 값이 점점점 어디로 가니? 그럼 좌극하는 지금 알파로 가고 있는 거 보이죠? 우극하는 지금 점점 a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이런 방향으로 점점 다 가고 있는 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얘는 베타에 다 가고 있네.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좀 다르지?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하나라도 없거나 같지 않으면 그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둘 다 존재하고 서로 같아야만 돼. 그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다음처럼 다음 그림 우리가 극한이 없는 그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란 말이야. 그럼 다음 같은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즉 극한이 존재 안 하면 그래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가 알파라는 점에서 어떻게 돼 있어? 어긋나 있지. x는 a에서 어긋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하적인 관점입니다. 어떠한 fx가 x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 그래프의 입장, 기하적인 입장은 그 점에서 어긋나 있는 겁니다. 어긋나 있으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우극한이 다른 거라고. 극한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두 개 꼽으세요라고 물어본다면 1번은 절대값, 2번이 가우스예요. 가우스는 좀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오니까 거의 대부분 절대값 나올 건데 극한에서 절대값 문제가 안 나오면 섭섭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긋난 친구가
절대값이다. 풀이 1 정했죠? 절대값 나오면 뭐 한다고? 범위를 나눈다. 그럼 범위를 나눠버려요. 범위를 나누면 절대값 x가 뭐? x 양수면 어떻게 돼? 내가 얘를 fx를 x분의 절대값 x라고 하면 fx는 x가 양수면 x분의 x 사라지니까 1일 거 아니야. x가 음수면 x분의 마x니까 지워진 마일일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친구는 범위를 나와보니까 x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가 다른 상수 함수의 형태를 갖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 친구는 x는 0, y축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클 땐 1 빵꾸, x가 1을 작을 땐 마일 빵꾸. 다음 함수값은 없어. 다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 친구에 대해서 내가 다음 극한을 찾지. 그럼 극한 찾으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항상 극한 뭐 한다? 극한 뭐 한다? 극한은 뭐 하는 거다? 좌극한, 우극한 두 개 보는 거라고. 항상 가져가야 돼. 극한, 좌극한, 우극한. 연속,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항상 보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다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fx가 그때 fx가 뭐인 거야? 여기 있죠? 0 마이너스니까 여기 말하는 거야. 즉 좌극한을 구할 건데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간대. 그럼 얘를 말하는 거라고. 0 작을 때라며. x가 0을 작을 때 fx가 뭐니? 0을 작을 때는 다음 친구 따라가죠?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상수함수네? 마이너스 1이겠지? 맞아? 유니크한 상황이지? 상수함수를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이라는 뜻이거든? 거꾸로 말하면 이 친구가 발레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발레를 쓸 때 진짜 많이 나온다. 상수 나온 친구 유니크하다? 발레에 많이 쓰이겠다. 마찬가지 우 해보면 우는 리미트 x가 0 플러스니까 다음처럼 이렇게 따라갈 건데 다음 따라가면 이 함수값 x가 1보다 0보다 크기 때문에 1 따라갈 겁니다. 1이네. 어때? 좌극한 거 다르지? 그죠?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뭐 한다? 이 친구 존재한다 안 한다? 따라서 존재한다 안 한다? 얘는 존재 안 한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구했더니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로. 다시 풀면 다음처럼 정확하게 범위를 나눠서 함수의 그래프를 주면, 그러니까 얘랑 같은 풀인 거야. 그래프를 그리든가 혹은 얘랑 같은 걸 봐야 돼. 얘랑 같은 거야. 바로 풀어. 내가 지금 얘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고? 범위를 좌극한 우극한 극한 구하자며. 좌극한 우극한. 그럼 좌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fx 우극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할 때 xfx. 그러면 봐봐 0 마이너스 직접 넣어봐서 보는 거야. 얘만 좀 작다며. 0.1쯤 작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0.1 같은 거거든. 넣어봐. 그럼 양수야 함수야? 음수거든. 즉 좌극한일 때 우극한일 때 따로따로 계산해 볼 건데 0 마이너스라는 건 0보다 한 0.1쯤 작은 거라고. 그럼 대략적으로 x에 뭐 늘어난 소리냐면 x에 마이너스 0.1쯤 늘어난 소리야. 넣으면 절대값 내부 양수야 함수야? 음수거든. 그럼 절대값 사라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그럼 지워지면서 얘는 마이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냥 얘 마이인 거지. 마찬가지 플러스도 0.1쯤 큰 거야. 절대값 넣으면 절대값 내부 양수란 말이야. 그럼 절대값 내부 양수면 그냥 절대값 사라져. 그럼 지금 1이네? 그러면 1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1이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즉 항상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 따로따로 볼 건데 결국은 절대값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해서 계산해보면 그게 결국 범위를 나눈 거랑 같은 풀을 갖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풀겠다고. 그럼 얘는 이 두 개를 각각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구해보자. 그럼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겠죠. 이렇게 가우스도 이제 안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어려우니까 살짝 보자.
fx가 가우스 x야. 그럼 가우스 x는 어떤 걸 가우스 x라고 하냐? 가우스 기호 안에 요 가우스를 읽는데 가우스 기호 안에 대괄호 안에 x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가 나온다면 우리가 그 기호를 가우스 x라고 하겠다라는 건데 가우스는 거듭 말하지만 초등학교 때 했어. 자기는 반올림을 안 배웠다. 반올림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반올림 배웠잖아. 네. 올림 배웠어 안 배웠어? 올림 배웠죠? 소요점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 소요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얘는 뭐냐면 그냥 버림이에요. 버림 함수입니다. 버림 함수. 즉 절대값 내부에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소요점 첫 번째 자리에서 버린 결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우스 2.5는 소요점 첫 번째 버리면 돼. 얼마야? 이겠죠? 1.9 버리면 어떻게 돼? 1이겠죠? 마이너스 1.1 거듭 말하지만 버려야 돼요. 항상 작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항상 버려지니까 이해돼?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수직선에 찍힐 거 아니야. 마이너스 1.1이면 이쯤 있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수직선이 좀 기울어졌다 생각해 이렇게 음수 방향으로. 그럼 내가 마이너스 1점을 넣으면 결국은 정수값이거든. 정수값이기 때문에 좀 기울어졌다 생각하면 가우스 마이너스 1.1은 항상 기울어져서 2로 내려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좀 지금 마이너스 1.1의 가우스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수직선이 기울어졌는데 정수점에 빵빵했어 이렇게. 집어넣으면 굴러갈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뒤로 굴러가서 동그라 나오면 그 값이 가우스 값이란 말이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좋아. 근데 뭐 버림 정도는 해도 우리가 중딩 이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중딩이고 우리는 이제 중딩이 아니기 때문에 과교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버림이구나 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버림이 가우스인데 정의를 약간 쓰고 가면 가우스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가우스 정의는 가우스 x가 어떠한 정수값을 갖는다면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보다 작아요 라고 쓰는 게 정확한 가우스 정의입니다. 가우스가 어떠한 정수값을 가질 건데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작거나 같은 걸 집어넣는다면 버렸으니까 항상 n이 나온다 라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면 가우스는 언제 0 나올까? 가우스 x는 언제 0 나올 이렇게? x의 범위가 뭐일 때? x의 범위가 언제일 때? 0이랑 1 사이에서는 가우스 x 0 나오는 거야? 맞아? 그럼 언제 1 나와? 1이랑 2일 때? 언제 2 나와? 1이랑 3이야? 맞아요? 언제 마일 나와? 마일과 0 사이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함수로서 생각을 해보자면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y는 가우스 x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게 정의고요. 이게 가우스 정의야. 엄밀한 정의. 가우스 x가 n이면 x의 범위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작아요. 그러면 다음 식을 그리자면 다음 식 생겼습니다. 언제 0 나옵니까? x가 0과 1 사이인데 0 등호 포함 1 안 포함. 언제 1 나와요? 1부터 2까지가 1이 나오는데 1은 포함, 2는 미포함. 언제 2 나와요? 2부터 3까지인데 항상 2 포함, 3은 안 포함. 쭉쭉쭉. 마찬가지 언제 마일 나와요? 마일부터 0까지인데 얘는 포함, 미포함. 마일. 마찬가지. 똑같이. 마이.
y 색칠 땡땡땡. 다음처럼 그려지는 그래프가 y는 가우스 x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고1 때부터 가우스 x 짱 열심히 그리고 가우스 x 배형도 그리고 열심히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일도가 아니고 내가 가우스 x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해됩니까? 이랬을 때 그럼 우리가 가우스의 풀이 1 첫 번째 뭐하자? 정의 정확히 알고 함수의 그래프를 알았을 때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뭘 구하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구하지. 그럼 우리 알고 있거든?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정확한 어디로 가? 정확한 어디로 가? 정확한 1에 x1에 대한 정확한 어디로 가? 어디로 가냐고. 1로 가면 이거 어디로 가 지금? 1이다. 양수 플러스 다시 다음 y는 fx에 대해서 x일 때 극한이 뭐니? 그러면 좌극한은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 갈 때 그때 y 값은 어디로 가니? 그럼 1 여기 있잖아. 이렇게 x 1 여기 있잖아.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다 간다면 이렇게 다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때 y는 어디로 가냐고. y가 이때 y가 어디야? x가 1 y 그러니까요. y y 이렇게 0. y 극한값은 y를 구하는 거라. y 어디로 가? 0이요. 0 좌극한 했고 우극한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할 때 즉 다음 함수가 x가 1 오른쪽에서 올 때 y는 어디로 가냐는 거라니까. 항상 극한은 x가 움직일 때 y 세로가 어디 가냐고. 2. 그럼 지금 1 오른쪽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할 거. 함수를 보면 이렇게 따라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y 어디라고 있어? y가 1로 가고 있을 거 아니야. 저기 1 이상인 거죠. 뭐라고? 다음 친구는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죠. 지금 얘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친구가 존재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가우스를 다시 푼다. 다시 풀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가우스 x를 구하지. 그럼 뭐 한다고? 극한은 뭐 한다고? 기본적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구한다고. 그럼 좌극한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할 때 가우스 x를 말하는 거고, 우극한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할 때 fx y값 절대값 가우스 x가 가우스 x가 어디로 보고 싶다고. 근데 우리가 직관, 즉 경향성에 대해 보는 건데 1 마이너스니까 0.1쯤 작다고 생각하라고. x에 뭐 넣는 거야? x에 좌극한은 1 빼기 0.1이니까 0.9쯤 넣었다고 생각하라고. 그럼 x에 0.9를 넣으면 가우스 0.9는 얼마야? 뭐라고? 0입니다. 경향성이니까 그 근방의 함수값이래. 그럼 그 근방을 넣어보면 된단 말이야. 함수값은 그 딱 지점이지만 얘는 그 근방을 원하기 때문에 그럼 어느 지점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러면 대략적인 값 한 0.1쯤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x가 한 1.1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어버리면 가우스 1.1이기 때문에 가우스 1.1은 얼마야? 1이니까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층은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풀겠다. 가우스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다음처럼 주로 푼다 이 말입니다. 함수의 발산을 볼 건데 발산하면 이제 느낌이 어때? 막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발산의 엄밀한 정의는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발산이라고 부른다. 발산의 정의가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무한대로 뻗어나간다! 무한대로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 발산의 엄밀한 정의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렴하지 않는 게 가장 대표가 무한대거든. 즉 주로 무한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하면 무한대인가? 무한대로 발산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주로 무한대를 쓰기 때문에 미적분 5는 나중에 미투 가면 진동의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진동은 안 하지만. 그래서 발산은 실제로 무한대 아니면 진동인데 지금 주로 무한대를 사용할 거다. 그럼 무한대의 개념이 뭐냐? 많이 봤죠? 무한대교 8 높이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무한대는 이제 x로 치면 이렇게 0이 있으면 x축이 있으면 무한대는 정확히 말하면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게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커지는 중인 거야. ing 그냥 ing. 얘는 ing란 말이야. 절대로 수가 아닙니다. 무한대는 무한히 커진 상태를 말하고요. 수가 아니고 무한대에 대한 연산을 해야 되는데 뭐 얘를 x로 바라본다면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0,0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쭉 계속 가고 있어. 쭉 가고 있어. 이런 걸 양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혹은 쭉 간다. 혹은 왼쪽 끝 뒤집어 가는 거. x가 마이너스 음수를 쭉 계속 가는 형태를 음의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x에 대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인 거고, 거꾸로 y는 세로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세로 0 입장에서 세로는 마찬가지 위로 쭉 계속 가고 있다면 마찬가지 플러스 무한대, y는 마찬가지 아래로 쭉 간다면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겠다. 그럼 이제 무한대에 대한 개념 좀 잡아야 되는데 좀 무한대가 어렵거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게 되게 옛날 이제 문제인 건데 들어보세요. 어떤 기차가 있어. 어떤 기차가 있거든. 무한궤의 좌석을 갖는 기차가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기차가 있다. 이렇게 기차가 생겼지? 기차 이렇게 있다. 기차가 이렇게 무한궤의 열차 칸이 있고 무한궤의 좌석이 있는 어떤 기차가 있다고 치자. 무한궤의 좌석을 갖는 인피니티 트레인이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 뭐 1번석, 2번석, 3번석, 4번석, 5번석, 6번석, 7번, 8번 끝이 다는 게 아니라 끝에 쭉쭉 가고 있는 거를 쭉쭉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아? 그럼 무한궤의 좌석이 있어. 1번석, 2번석, 3번석, 4번석, 5번석, 6번석 이런 식으로 무한히 가는 무한궤의 좌석을 갖는 기차가 있다. 근데 모든 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1번 어떠한 기차에 섰어. 근데 승객 한 명이 더 타고 싶대. 어떻게 태움될까? 한 명씩 뒤로. 들어본 얘기입니까? 옛날에 매기했나? 어디서 봤지? 선생님이 해줬어요. 얘는 했나? 이게 자연수 무한대에 대한 입장인데 1번 친구가 2번에 앉고 2번이 3번, 3번이 4번, 4번이 5번, 5번이 6번에 앉으면 결국은 1번이라 B니까 여기 앉으면 되겠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무한대 더하기 1을 말하는 겁니다. 무한대는 숫자를 더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대에 대한 성질은 무한대 더하기 1, 무한대 더하기 수는 의미가 없다. 무한대는 어떠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는 숫자를 더하거나 숫자를 빼거나 숫자를 곱하거나 숫자를 나누거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심할 건 음수는 의미가 있어. 음수를 곱하면 음의 무한대, 음수를 나누면 음의 무한대가 되겠지. 부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2 곱하기 무한대가 아닙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거 나중에 뒤에 해야 되는 건데
무한대는 무한히 커진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러면 무한히 커진 상태야. 그럼 무엇을 비교하면 될까? 뭘 비교될까? 무한히 커진 상태라면 무한대끼리는 어떻게 비교할까? 무한대는 시작점. 무한히 커진 상태를 비교하기 때문에 뭘 비교하는 거냐면 누가 더 빨리 증가하니를 비교하는 거야. 플러스 무한대라면. 누가 더 빨리 증가하니를 비교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다항함수란 말이야. 다항함수는 차수가 높으면 더 빨리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수 높은 칙을 따라가는 거야.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야 얘가 더 크니 얘가 더 크니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누굴 따라가면 차수가 큰 칙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개수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결국은 누가 큰지 비교되는 거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나중에 가겠지만 차수를 비교하는 거고 차수 높은 칙을 비교하는 거고 차수 같은 건 계산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해봐야 한다.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즉 뭐 나올지 모른다고.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의 제곱이 아닙니다. 무한대고요.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부정형이야. 마찬가지 누가 더 큰지 비교해봐야 돼. 차수 따라가는 거라고 했죠. 얘도 부정형입니다. 부정형은 계산을 해봐야 안다는 뜻이야. 그리고 발산을 보려면 이 책을 보면 이런 문제를 드리거든. fx가 x 제곱분의 1 이런 예시를 든단 말이야. 야 근데 우리 y는 x 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니? 아니요. 그릴 수 있어? 하나 안 나오고. 우리가 웃기는 게 맞잖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인데 이거 못 그리는데 변적이 없는데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으래. 유리함수 아니에요? 제곱은 유리함수인데 이런 거 변적이 없다고. 유리함수는 1차분의 1차분의 상수만 배우지 2차분의 1은 변적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역 1이 빠지겠지. 맞아요? 0님 얼마야? 없어? 1은 얼마야? 1은 1이야? 네. 2면 4분의 1 3이면 9분의 1 작아지네. 16분의 1 25분의 1 점점점 다 가지만 닫지 못해. 그러면 x축이 점근선이야. 맞아? 2분의 1이면 4 3분의 1이면 9 쭉쭉 올라가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리함수 비스무리하게 생겼지 이렇게. 이해돼? 근데 이 친구 우함수야 기함수야? x제곱만 있으면 우함수란 말이야. 우가 원점 Y- 대칭이에요. y수대칭. 아 y수 대칭. 야 원점 대칭이면 아 잘못 생각했어요. 음수인데 음수가 어떻게 나와? 양수인데. 그럼 다음 식은 x제곱이기 때문에 2차식이라 아니 뭐야 제곱식이라서 음수 넣으면 사라지잖아. 얘랑 지금 f, yx 똑같이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우함수 즉 y수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럼 다음처럼 생겼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직관인데 우리가 직관을 보려면 관찰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아 다음 그래프가 다음 생겼다라고 이제 아는 거야.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관련된 다 그릴 수 있어. 그럼 다음 그린다고 쳤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될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극한 어떻게 한다? 항상 극한 어떻게 한다? 아우. 항상 극한은 습관을 들여야 돼. 극한 항상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봐야 된다. 그럼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0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다 간다면 fx, y 값은 어디로 가니? 그럼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렇게 어디로 가? 계속.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쭉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위로 쭉 올라가는 걸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부릅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써?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얘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불린다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 밑에 것도 양현무한대로 발산하네요. 맞아요. 즉 우극한 리미트 x가 이거 반대로 했잖아. 반대로 아무도 안 말해줘. 네? 0 플러스니까 이거 얘가 지금 이거 밑에 거 한 거야 이렇게. 나 반대로 했는데 왜 안 말해주냐고. 반대로 했잖아 이거.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 우극한이니까 0 플러스면 이게 우극한이지 우극한.
좌극한도 마찬가지. 좌극한도 점점 따라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얘는 지금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양의 다음 친구는 극한이 뭡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즉 얘는 수렴하지 않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라는 수렴하지 않는 상태에 발산을 본 거예요. 발산의 종류가 가장 기본 두 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 있어. 얘는 뭐하는 중이냐면 플러스 무한대. 즉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 모양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반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하나는 마이너스로 가고 하나는 플러스로 가고. 그러면 걔는 그냥 발산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냥 걔는 이런 거야. 정확히 하면 얘 답은 발산이야. 발산. 발산한다. 정확히 하면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이 발산이거든. 좀 디테일하게 발산하는데 특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적을 뿐이라고. 정확한 답은 발산이라고. 발산한다. 즉 수렴하지 않는다. 답이란 말이야.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디테일함을 추가했을 뿐인 거지. 마찬가지로 gx가 이렇게 마이너스 붙었어. 이렇게 마이너스 붙었어. 붙으면 어떻게 돼? 이게 얘랑 얘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요거고 얘가 요건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얘랑 형 함수 관계가 어떻게 돼? x축 대칭이지.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넘어가는 거니까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지? 마찬가지에도 뭘 물어봐? 다음 친구 극한값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마찬가지 좌극한 어디로 가? 0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쭉 따라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생각보다 쉬운데요. 발산이 쉬워요. 그럼 얘는 뭐 한다? 답은 그냥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답은 발산한다 이지만 정확한 디테일한 값은 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라고. 왜 얘는 음의 방향으로 발산한다? 뭐라고? 쓸 거야. 아, 정확히 말하면 답은 발산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쓰자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인 거라고. 이해돼? 꼭 x가 숫자로만 갈 수는 없고요. 갈 필요는 없고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거든. 즉 예를 들면 fx가 x제곱이야. 미안, x분의 1이야. 유리함수죠. 이때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뭐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그래프를 일단 그려서 판단한다. 그럼 이제 유리함수는 다음 생겼죠? 이렇게? 맞아? 다음처럼 생겼는데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란 뜻은 다음 그래프를 안다면 x가 플러스 무한대 오른쪽으로 쭉 간다면 y값은 어디로 갑니까? 쭉 어디로 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 점점 x축에 다 가고 있죠? x축 y는 0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마찬가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x가 음의 무한대 왼쪽 뒤 쭉 가는 거야. 그럼 왼쪽 뒤로 간다면 y는 어디로 갑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맞아요? 마찬가지 얘도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죠? 그 때문에 x가 어떻게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아까 발산 다시 해볼게. 이건 수렴하는 거 했고 다시 연습. 그럼 다시 물어봐. 야, 누가 물어봐? 야, x가 0 할 때 fx가 뭐니? 이거 어떻게 풀지? 일단은 그걸 나눕니다. 좌극한, 우극한 두 번 풀어야지. 네.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x가 0 할 때 fx가 뭐냐 물어봤어. 1번, 2번, 3번 물어봤어. 궁금하대. 그럼 좌극한 따로 구하고 우극한 따로 구해야 되겠지? 맞아요? 좌극한은 0 좌극하니까 0 왼쪽에서 간다면 이거 어디로 가? fx가 있는데 x가 0 왼쪽에서 다 간다면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으로 가죠? 맞아요? 네. 마찬가지 0 플러스 x가 0 왼쪽에서 뭐에 다 간다면 어디로 갑니까? 얘는 플러스 1으로 가고 있죠? 그럼 얘는 뭐한다? 결국 얘를 따라서 발산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발산하지 않는 조건이. 다시 수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어떠한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지면, 단 하나의 극한값을 가지면 이게 수렴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음처럼 알파라는 극한을 가지면 수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알파로 다 간다. 알파 2다. 수렴하지 않는다. 어긋나든가 어떤 상황이든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뭐라고 하겠다고? 발산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발산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 발산의 종류가 무수히 많지만 주로 뭘 쓰겠다? 주로 플러스 만대랑 마이너스 만대를 다 나온다라고. 이거 바꿔 말하면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한 없으면 수렴하지 않는 거고요. 그럼 모든 상황이 발산이라고. 거듭 말하지만 이런 것도 발산을 부르지만, 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다음처럼 끊겨 있는 것도 지금 다음 알파라는 점에서 발산한다고 하긴 하지만 잘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런 건 쓰지 않는다고. 발산하니? 물론 쓰지 않는다고. 주로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 주로 쓰지. 얘는 발산 좀 넓은 범위라는 말이야. 발산이 되게 넓은 범위, 가장 넓은 범위거든. 수렴하지 않는 걸 모두 발산이라고 부르니. 직관을 보고 가자면 뭐 이런 거거든. 요거 하는 거 요거.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뭐니? 그러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다면 x에 대해서 y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어. x가 무한대로 가잖아? 직관은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경향성에서 어디로 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x가 10이야. 그럼 10 뜨면 10분의 1이니까 0.1이야. 100 넣으면 0.01이야. 1000 넣으면 0.001이지. 그러면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면 y는 어디로 가는 거 보여? 0.00001이니까 0으로 무한히 다하고 있다. 보입니까? 네. 그래서 얘가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면 x에 무한 두면 실제로 얘는 무한대분의 1이란 말이야. 맞아요? x가 무한대로 가면 y가 어디로 가니?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얘는 무한대분의 1꼴 꼬라지의 꼴, 다음 꼴 항상 0입니다라는 어떠한 걸 얻어낸 거지. 이해했어?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1이 뭐니? 플러스만 들어갑시다. 0 플러스. 마찬가지 x, y에 대해서 x 0으로 가. x 0으로 간다는 소리는 0 플러스니까 0.1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0.1분의 1은 얼마야? 0.1분의 1이니까 10이거든. 0.01은 100, 0.001은 1000, 0.0001은 만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점점점 얘가 어디로 가면 0으로 가면 y는 어디로 가고 있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 맞아? x가 0 플러스로 가면 y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네. 그럼 얘는 어떤 꼴이냐면 0분의 1 꼴에 0분의 1 꼴. 즉 x0을 넣으면 0분의 1이란 말이야. 직관을 쓰면. 그러면 0분의 1 꼴은 어디로 간다? 플러스 0이기 때문에 0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만대로 간다고. 이해돼? 그럼 두 가지 꼴 했습니다. 0분의 1은 어디로 간다?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직관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돼? 항상 매번 다음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거듭말하지만 얘는 기본서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직관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직관 두 개를 한 거란 말이야.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경향성을 보자. 그럼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간 거고요. 0분의 1은 플러스만 들어가는 건데 부호 판정도 해줘야 돼. 이거 지금 0은 의미가 없어. 플러스만 된데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 0 플러스니까 플러스 무한 들어가는 겁니다. 0 마이너스 마이너스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기본이 뭐냐면 기침을 많이 하시. 제일 기본은 무한대분의 1이 뭐라고? 무한대분은 뭐라고? 뭐? 0! 딱 말하려 했는데 아쉽네. 0분의 1이 뭐라고? 뭐? 무한대. 언제 배웠어요? 방금 적으라고 했잖아! 아니 저 돌아가지고 뭐죠? 무한대분의 1은 x가 분모가 무한대로 간다면 전체 0으로 가는 거고 분모가 0으로 가면 전체 무한대로 간다. 방금 예시를 해봤죠? 얘를 알고 있으면 다 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1번 해석해보냐면 1번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갑니다. 근데 x는 양수죠. 그러니까 상수는 무엇이 오르든 상관이 없어. 즉 무한대 입장에서 상수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 상중에서 양수 봤을 때를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양수. 그러니까 양수랑 플러스 1은 차이가 없단 말이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양수예요. 그러면 x가 0 플러스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넣어도 0 플러스니까 x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0 플러스면 0 플러스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0 플러스면 0.1, 0.01, 0.00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양수니까 그냥 1로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집어넣으면 0.1분의 1이니까 10, 100, 1000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점점점 0 플러스로 가면 y가 플러스만 들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뭐 해보자? 직관을 잡아보자는 거라고.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이 0이면 0이고 0분의 1이 무한대면 얘는 지금 어떤 꼴이냐면 요 꼴인 거지. 얘는 정확히 말하면 얘는 0분의 1꼴인 건데 0 플러스 1꼴인 거야. 그럼 얘가 플러스만 돼 나오겠지. 이 계열인 거지. 마찬가지 얘는 분자가 음수거든. 그럼 당연히 전체가 여기다가 음수만 붙은 거니까 마이너스만 들어가겠지. 얘가 플러스만 되면 얘는 마이너스만 되겠지. 이따가 뭐 한 거야?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마찬가지 얘도 이거 먼저 마찬가지 2번 3번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는데 x는 양수야. 어떻게 가는 거야? x가 0 마이너스면 어떻게 가는 거야?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을 갈 거 아니야. 이제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1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1000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아요? 제가 얘가 0 마이너스로 간다면 y는 마이너스 반대로 가고 있다 라고 보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알고 있으면 얘는 자동인 거야. 다음처럼 우리가 직관으로 해석해보자 이런 거라고. 마찬가지 5번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 상수. 그러면 상수는 1이라고 생각해도 무한하다고 했잖아. 무한대분의 1꼴이란 말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1은 뭐 나온다고 했어? 무한대분의 1은 0 나온다겠죠? 0이라고.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무한대분의 1과 0분의 1 할 줄 알면 자동이라고. 연습해본 것 뿐이야. 진짜 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x가 마이너스 반대 갈 때는 플러스 반대로 치워갈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0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직관으로 해결해보고 싶다. 가장 대표적인 건 무한대분의 1과 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둘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을 조사하라 라고 되어 있죠. 프리1 그래프로 풀어봅니다. 그러면 왜 네. 조사를 안 해? 뭐라고? 왜 조사. 프리1 그래프를 통해서 극한을 조사하래. 그럼 이 친구는 fx가 x 빼기 3분의 x제곱 빼기 9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다음처럼 분모에 x 빼기 3이 있으면 뭐라 했어? 정의역이 3이 빠진 모든 시술을 했잖아. 그러면 분모의 의미가 정역 지었다면 약분되고 그냥 얘는 x 더하기 3이겠지. 그럼 fx는
x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갔는데 3에서 어떤 내용이라고? 3에서 빵꾸나는 거라고 이렇게. 함수값 있어 없어? 있어요. 3에서의 6이기 때문에 다음 친구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빵꾸난 형태란 말이야. 뭐가 없어? 이 때문에 F3이 존재 안 한다고. 그런데 그 칸을 구하지. 그 칸은 x가 3 근방으로 가까워질 때 y가 어디로 가까워지니? 왼쪽에서 가까워지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든 점점점 둘 다 u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는 u로 쓰는 거라고. 근데 지금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풀었지만 지금 프리2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왜 미안합니다. 리미트 어디 갔어? 왜 얘를 약분치면 미안합니다. 극한 어디 갔어? 극한. 내가 찾은 극한값 리미트 x가 3으로 할 때 fx는 약분되면 x 더하기 3이기 때문에 넣어서 6이 나온 것처럼 생겼잖아. 마치 지금 함수값으로 극한을 구한 것처럼 생겼잖아. 근데 물성으로 극한 풀 때 야 무조건 대입하면 잡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왜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프가 다음처럼 생겼으면 지워지면 x 플러스 3 정역이 3은 안 되겠죠? 빵꾸난 함수지만 얘는 모양상은 지금 함수값이 없지만 지워지면 함수값인 것처럼 등장하잖아. 왜? 다음처럼 그림 등장하기 때문에 그 값은 함수값과 관계없이 등장할 수 있고 지금 x가 3으로 가까워지면 y가 마치 6으로 가까워지는 것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6이다! 이거라고. 그냥 물성으로 약분하고 3 넣어야지. 이딴 식이면 극한 뒤에 가면 한 개 더 풀어요. 그건 기본입니다. 왜 정확하게 이런 연산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 다음에 구하지. x에 2넣으면 루트 5인데요? 그냥 이딴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다니까. 무리함수는 뭐야? 무리함수는 연속이라고. 그럼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는 그래프가 다음처럼 끊긴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마찬가지 x가 2로 가면 y는 어디로 갑니까? 인 건데 2는 루트 5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끊긴 게 없어서 함수값이랑 같으니까 2 넣으면 그냥 답이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서 왜인지 알고 넣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 좀 중요한 건 3번인데 풀이 1을 보면 야 얘 그래프를 그리지.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그리면 돼? 1이랑 3이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완전 찍지 마. 우리가 배운 친구랑 내가 지금 할 친구를 비교하는 거야. 내가 아는 건 아까 그렸죠? y는 x 제곱분의 1 그렸지. 평행이동? 이거 평행이동으로 보는 거지. 내가 y는 x 제곱분의 1 그렸는데 어떻게 움직인 거야, 얘를? x축으로 1만큼.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이렇게? 유리함수 그리는 것처럼 못 그리는 그러면 실수가 날 확률이 높겠지. 얘 개념 알고 있어야 될 거야. 얘 개념 알아? 아까처럼 볼케이노처럼 생긴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 원본 모양, 그러니까 유리함수처럼 그리려면 유리함수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아니 유리함수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걸로 가야 되니까 나는 x 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안다고. 그럼 얘 입장에서 얘는 뭡니까? 관계를 보는 거라니까. 유리함수랑 얘는 유리함수 맞긴 하지만 유리함수는 1차만이니까 분모가. 얘는 내가 요 그래프. 유리함수가 분모 1차가 1등가 되는 거예요. 분모 1차, 분자 1차만 됩니다. 아 y는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다 되지만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그거란 말이야. 기본형. 어려운 거 안 하는 거잖아. y는 x제곱분의 1이 그래프가 다음처럼 생겼으면 알고 있단 말이야. 정선이 y축, x축 둘 다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근데 얘를 뭐 했어 지금? 얘를 지금 오른쪽 한 칸, 위로 세 칸이니까 이거 옮겨질 거 아니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고 위로 세 칸 옮긴 다음에 평행이동 시키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렇게. 얘가 y는 fx겠지. x는 1, y는 3. 만약에 점근선이 옮겨지는 걸 점근선이 x는 1, y는 3인 걸 알았더라도 그럼 다음 점근선에 대해서 다음 그래프가 뭔지 알아야 기본형이 뭔지 알아야 그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그린 다음에 평행이동 시키는 겁니다. 관계를 보기 위해서. 그럼 그렸어. 그럼 뭐 하죠? 이때 x가 1로 가면 y는 어디로 가니?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원래는? 좌극한 우극한 떨어뜨려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를 그렸다면 좌극한 우극한 그냥 그래프로 보면 되지. 좌 어디로 가? 좌 어디로 가? 좌 어디로 가? 1좌 무한 1좌 플러스 무한대 1우 의무 지금 좌극한이 플러스 무한대 우극한이 플러스 무한대일 거 아니야. 그럼 다음 결과는 플러스 무한대겠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읽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 지금만 연습할 뿐이야. 말했잖아. 우리의 목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니까. 이해돼요? 예. 그래서 한번 다시 잘 봐. 그럼 직관을 풀 때 어떻게 푸는지 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3번을 직관을 푼다면 xl로 간대. 그럼 xl 넣어봐. 1 넣었어. 그럼 xl로 가니까 1 넣었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 두 번 푸는 거지만 제곱이기 때문에 어차피 둘이 양수일 거라서 일단 1 넣었어 이렇게. 1 넣으면 1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얘 0분의 1이지. 맞아? 그럼 얘는 지금 1 넣으면 0분의 1 플러스 3인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럼 0분의 1은 뭐야? 0분의 1은 0분의 1은 뭐라고? 무한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무한 얘는 무한대라고 이렇게. 아 좀 더 뒤를 가면 원래는 좌극한 우극한 하는 거거든. 그럼 좌극한이니까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얘는 1 플러스로 갈 때야. 그럼 좌극한이니까 x의 직관 프리2 직관 x의 1 마이너스를 넣는다는 건 x가 1 마이너스 간다는 건 x보다 좀 작을 때 x가 0점 작다. x가 한 0.9쯤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x에 0.9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빼면 0.1 마이너스 0.1이야. 걔의 제곱이니까 얘가 플러스 100으로 할 거 아니야. 무한히 커지고 있네. 플러스 100이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플러스 만대쯤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만대 플러스 3이니까 얘 플러스 만대라고. 마찬가지 경향성 대충 0.1쯤 커지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0.1 넣으면 그리고 x가 1.1이란 말이야. 그럼 1.1 넣으면 0.1의 제곱이니까 0.01분의 1 마찬가지 100으로 가죠. 결국 플러스 만대로 가겠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만대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만대.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말하면 얘는 좀 헷갈릴 때 쓰는 거야. 헷갈릴 때.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걸 좀 헷갈릴 때 쓰는 거고. 넣어보는 거라고. 1보다 좀 작네? 빼면 어떻게 되겠어? 1보다 좀 작은 것을 빼면 되게 작은 수 나올 거 아니야. 되게 작은 수. 그럼 되게 작은 수니까 얘는 0으로 간단 말이야. 0분의 1꼴이라고. 0분의 1꼴 플러스 0분의 1꼴이니까 플러스 만대로 가겠네 이렇게. 이해돼? 이렇게 직관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봐봐. 다음 극한을 조사하래.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봐봐. 프리1은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거든. 그럼 이거 몇 차야? 2차죠? 아볼이란 말이야. 그러면 x가 오른쪽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니? y값이. 무한 그러면 쭉 따라가고 있죠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맞아요? 마찬가지 얘도 뭐 할 수 있어? 다음 그래프 생겼어. 다음 뾰로롱 생겼잖아. 마찬가지 무리함수도 뭐 하고 있어? 무리함수도 오른쪽 위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플러스 무한대인 거 이렇게. 이해돼요? 마찬가지 내가 말했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항상 치환해서 문제를 풉니다. 적어놓으세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항상 x를 마티로 치환해서. 왜 마티로 치웠는 그러면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x를 마티로 두면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즉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방향이 반대라서 나중에 어려워지면 방향이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x를 마티로 치환해서 플러스 무한대로 푼다. 플러스 무한으로 푼다는 게 어떻게? 지금 다음 이 친구를 t를 마티로 치환하면 마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내가 x를 마티로 치환했어 이렇게. 그럼 마티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t는 어디로 가냐고. 무한.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이렇게. 즉 우리가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즉 t자리에 x가 들어가잖아. 그 친구가 플러스 무한대로 할 때 푼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뒤로 가는 거니까 헷갈린다니까. 그럼 마찬가지 x제곱자리에 마티 넣으면 제곱이니까 그냥 t제곱분의 1 빼기 1이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 t자리에 x가 들어갔을 뿐이야.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y는 t제곱분의 1 빼기 1을 그려서 문제를 푼다면 얘는 아까 그래프 y는 t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한 칸 밑으로 내린 거거든.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평행이동 입장. 그 다음 뭐 하지? 그 다음에 t를 플러스 만으로 보내면 x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플러스만 되니까 오른쪽 쭉 가면 되니까 쭉 따라가면 어디로, y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y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푸는 게 그래프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근데 네. 마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네.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양쪽이 마이너스 곱한 겁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그 마음대로. 다음처럼 치환하면 t는 마 무한대지. 미안. 마 x지 마 x. 네. x가 마 t라는 건 t가 마 x일 거 아니야? 네. 맞아? 리미트 x가 마 무한대로 간대. 그럼 그때 t는 어디로 가냐인 거야. 다음처럼 치환하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니까. 근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내가 마이너스는 살아있다 그랬잖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가는 거지 결과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다른 부호인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t야 이렇게. 네. 반대쪽이 X예요. 반대쪽이 x가 아니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x를 마티로 놓으면 t가 마x야. 이 친구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간다면 내가 다음 친구를 t로 바꿔볼 거기 때문에 t로 바꾼다면 x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반대로 간다며.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결과적으로 t는 플러스 반대로 가는 거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 반대로 보내기 위해서 다음처럼 치환하고 있다고. 그럼 얘도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면 x제곱자리에 마티를 넣어야 되니까 제곱하면 날아가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이 친구는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날아간 거란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음수가 날아갔기 때문에 y대칭, 실제는 우함수였기 때문에 음수가 날아간 거라 했거든. 똑같은 이유는 우함수가 아니었으면 얘의 부호 바뀌면 얘의 부호 바뀌었겠지. 이렇게 t가 플러스로 갈 때 다음 함수 해석하는 게 좀 더 우리가 그 다음 위에서 좀 더 쉽다라는 거지. 얘는 쉬운 문제라서 마이너스 반대로 할 때도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얘는 x가 움직일 때 얘를 y라고 보는 건데 x자리에 t가 온 거야. 그럼 가로가 t란 말이야. 그럼 지금 가로가 t야. 가로가 t. 가로가 t고 이때 y가 어떻게 움직이냐. 즉 가로가 t가 움직일 때 y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지금 다음 함수 y는 t제곱분의 1분의 1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그러면 이제 아까 마이너스 안 붙은 게 볼케이노 이 모양이었으니까 얘를 한 칸 밑에 내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한 칸 내려서 y는 마1이고 뭐 이런 모양이겠지. 이렇게 이런 모양. 얘가 y는 t제곱분의 1 빼기 1인데 이 상황에서 t가 플러스 만으로 가면 오른쪽 끝으로 가면 어디로 가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 y가 어디로 가? y가 아 예. 말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마1 이렇게 쓰겠다고.
이해돼? 근데 거듭 말하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그냥 리미트 x가 마음대로 간대. x제곱분의 1 빼기 1 뭐냐 이렇게. 마찬가지 얘는 똑같이 y는 x제곱분의 1 빼기 1 그리면 마찬가지 얘는 그림이 똑같기 때문에 얘랑 그냥 모양 똑같단 실제로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똑같이 이렇게. 얘가 이제 x뿐이지 이렇게. 마찬가지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어디로 가재? 왼쪽으로 가재. 그럼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냐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정방향으로 가는 걸 풀 거냐 아니면 반대방향으로 갈 걸 문제를 풀 거냐라는 건 말이야. 마이너스 반대는. 근데 쉬운 문제는 어떻게 풀든 답이 나오지만 어려운 문제는 역방향으로 문제를 풀면 심히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마이너스 반대 할 때는 플러스 반대로 바꿔 풀자라는 거다. 이해돼? 그럼 다시 풀면 직관을 활용하면 아까 내가 차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리미트 x가 플러스 반대 갈 때 이거 어디로 가니? 그러면 무한대는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수 무조건 차수 큰 놈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럼 이거 누가 제일 커? x가 제일 크지? 그럼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의미가. 이게 그냥 무한대의 제곱이야. 근데 아까 말했죠? 무한대의 제곱은 뭐라고? 무한대야. 이렇게 하는 거라. 직관으로 바라보자. 다시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무한대 빼기 1인데 무한대 입장에서 빼기 1과 곱하기는 의미가 없다니까? 그럼 루트 무한대인데 마찬가지로 루트도 의미가 없어. 제곱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루트도 의미가 없고 그냥 무한대일 뿐이야. 어차피 무한대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좀 이제 증가량이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무한대로 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제곱이니까 그냥 플러스 무한대거든? 그럼 무한대분의 1이야. 무한대분의 1은 어디로 가니? 0 빼기 1이니까 얼마? 마이. 일단으로 계산하고 싶은 게 직관이라고. 직관. 직관 계산. 연습합니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 할 때 fx가 뭐니? 그럼 0 여기 있죠? 0 마이너스. 그럼 0에 대한 좌극한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 0이 여기 있는데 x가 0 왼쪽으로 다가와야 돼. 다음 함수를 따라서 0 왼쪽으로 다가간다고. 이때 y는 어디로 가? y는 마일에 다가오고 있는 거지. 마찬가지 1 여기 있습니다. 1 여기 있는데 1 오른쪽에 따라간대. 그럼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y는 어디로 가고 있어? y는 2로 다가가고 있지. 다시 3번 잘 보면 3번은 리미트 x가 마 2로 갈 때 fx야. 원래 그림이 없다면 원래는 마 2에 대한 극한을 구하시러 물어본다면 원래는 뭐 하는 거라고? 좌극한과 우극한을 두 번 찾아서 간이양간이 보는 거란 말이야. 마 2 플러스랑 마 2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에 대한 좌극한은 왼쪽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니야. 어디로 가? y가 1로 가고 있죠. 우극한은 마이가 좀 큰 쪽이니까 이쪽 따라가야 되거든 이렇게. y 어디로 가? 이렇게 0으로 가지. 그죠? 그럼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원본이지만 그래프가 있잖아.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마이에서 어긋나 있지. 즉 왼쪽에 다가온 거랑 오른쪽 다가온 거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FE는 함수값이야. 잘 봐야 돼. 1 넣으면 빵꾸 색칠이야. 그럼 색칠된 부분이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구하고 있죠? 그럼 이게 뭐 나와야 돼? 2는 얼마야? 야 0이죠. 함수값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5번과 6번이 이제부터 문제인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이거 뭐 한 거냐면 fx 안에 x 빼기 넣은 거니까 합성한 거거든. 이렇게 x 빼기 1이라는 친구를 합성했을 때 합성 함수의 극한이야. 그 다음 이제 4 합성 함수 많이 어렵거든. 그럼 이제 마찬가지 4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봐봐. 프리 2개 갈 겁니다. 프리 1 프리 1은 치환입니다. 내부에 x 빼기 1이 있으면 x 빼기 1을 t로 취하자. 그러면 취했어. 그럼 리미트 x가 마일 플러스로 갈 때 ft지. 그러면 t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문제를 풀지. 맞아? 그럼 내가 x에 관련된 지식을 t로 갖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다음처럼 마찬가지
리미트 x가 마일 플러스 갈 때 ft를 보고 싶어. 그럼 다음 식을 내가 t로 바꿨기 때문에 t의 극한도 알아야 돼. 근데 x가 어디로 가 지금? x가 어디로 가? 리미트 x가 마일 플러스 가는데 그럼 x 빼기를 어디 가냐고. 이게 어디로 가? 얘가 t잖아. t거든? 즉 t가 x로 가면 t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 방향까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저렇게 말하면 리미트 x가 마일 플러스 갈 때 그때 x 빼기를 어디로 가냐고. 그게 t란 말이야. 그게 t의 방향성이겠지. 마일 플러스야. 얘가 마일 플러스거든? 그럼 마일보다 좀 크지? 마일 했지? 마일보다 좀 크게 마일 하면 얘는 마이 플러스로 가는 거거든? 마일보다 좀 큰 거에 마일을 뺐잖아. 그럼 얘는 마이 플러스겠지 이렇게. 그럼 이때 t가 어디로 간다? 마이 플러스로 간다라고 보는 거라고. 그럼 그림 그려볼까? 합성함수랑 보면 얘를 y는 t는 x 빼기 1, 즉 다음처럼 치환하면 t는 x 빼기 1로 보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가로가 x, 세로가 t인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때 x가 어디로 가 지금? 마일 플러스지. 그럼 이거 마일은 얼마야 이거? 마일은 얼마야 함수가? 이 친구 x의 마일은 얼마야 함수가? 마이지. 이런 상황인데 지금 x가 마일 플러스로 가면 x 빼기 t는 어디로 가니? 그러면 지금 다음 함수 t는 x 빼기 1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x가 움직일 때 y가 어디로 가니? x가 어디로 가? x가 어디로 간다고? 마일 플러스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어디로 가? y가 마이로 가지. 마이로 가는데 이게 방향성을 봐야 돼.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그럼 이 근방이라고 했잖아. 근방. 그죠? 그럼 이 부분쯤 가면 마이보다 커져가. y 값이. 커요. 크니까 마이 플러스란 말이야. 마이 플러스라고 t가. 그래서 x가 1 플러스 마이 플러스로 가면 t가 마이 플러스로 가는 중이야. 그러면 ft라는 그래프가 t가 x 이렇게 하면 y가 마이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ft라는 그래프가 t가 다음처럼 가면 이거 어디로 가냐 이렇게.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다시 그럼 이가 t를 바꿔주면 돼. 그러면 x가 움직일 때 y랑 x가 t를 바꿔주니까 t가 움직일 때 y니까 결국은 마찬가지. t가 마이 플러스 마이에 대한 플러스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돼. 맞아? y값 어디로 가? y값 0. 0. 이게 정석 플레이라고. 이게 정석이야.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를 푼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를 정확하게 푼 겁니다. t는 이게 결국은 ft, gt 이게 합성함수거든.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얘를 gt라고 쓰면 합성함수 푼 거야 결국은. 잘 봐. 그러면 직관을 풀면 이런 식이야. 어차피 우리는 x가 마일 플러스로 갈 때 fx가 어디 근방으로 갑니까를 보고 싶잖아. 그죠? 경향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x가 마일 플러스라는 건 한 0.1쯤이라고 생각한다고. 왜냐면 정수 단위니까 잘라지는 게. 그래서 x가 마일 플러스 0.1로 간다고 생각하라고. 그럼 x가 대충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0.9쯤으로 가는 거야? 여기다가 넣어봐. 마이너스 0.9를 넣어봐. 그럼 걔는 어떻게 돼? f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9니까 마이너스 1.9로 가는 거거든? 마이너스 1.9를 찍어. 마이너스 1.9 어디 있어? 이쯤 있잖아.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중이야 지금? 어, y가 어디로 가는 중이냐? f 마이너스 1.9니까 0으로 가는 중이잖아 이렇게. f 마이너스 1.9 여기 있잖아. 그럼 지금 근처에 값을 집어넣어서 어디로 가는 중이니 계산수를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가는 중이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0으로 가는 중이네 라고 보겠다고 이렇게. 이해했어? 다시 얘도 마찬가지. x가 마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0.1쯤 생각하면 된다면 x가 마이 1.1쯤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계량성이니까 그 근방의 값이니까 그 근처 어디인 거지.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f 마이니까 마이너스 1.1이야. 마이너스 1.1은 말 좀 뒤에 있으니까 이쯤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1.1 이쯤 있으니까 f 마이너스 1.1이니까 얘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야? 마일로 가는 중이겠지. 그럼 마일 이렇게 쓰고 말겠다고. 이게 직관이라고. 실제로는 0.1 넣어보고 0.01 넣어보고 0.00 넣어보고 y가 어디로 가는지 판단해 보는 건데 어차피 무조건 잘라지는 게 한 칸씩 잘라지니까 한 0.1쯤 넣어봐도 그 금방 집어넣으면 아 얘가 어디로 가는 중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그냥 저기 쉬운 거기 때문에 이게 마일 플러스잖아? 얘가 마일 플러스거든? 맞아요? 마일 플러스에 말 뺐으니까 결국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일 플러스에 말 뺐기 때문에 마 2 플러스로 가는 거란 말이야. 네가 말한 게 F라는 거잖아. 네. 근데 얘는 지금 X의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역방 안 갔다니까? 갔다가 근데 X의 부호 바뀌는 순간 역방 가야 돼. 그럼 헷갈린다고. 많이.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0.1쯤 넣어서 판단해보자가 맞는 행위라고. 왜냐면 거듭 말하자면 직관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 하려면 그 정도 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X가 마이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 마이너스니까 마이에 더하기를 하면 마일 마이너스겠지. 그러니까 마일의 왼쪽이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직관이 훨씬 쉬운데. 영어로 이건 마일로 가겠지. 맞아? 얘는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어떻게 풀든 저렇게 풀든 답이 나온다고. 저렇게요. 저는 직관만 쓸 거예요. 마일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쉬운 문제가 되지만 정확히 가기 위해서 한 0.1쯤 작았다라는 수단이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부호 바뀌면 X 부호 바뀐다. F 바꿔보면 봐봐 마이 마이너스로 가거든? 그럼 마이너스 X 어디로 가니? 보이냐? X가 마이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 X 어디로 가냐고. 이거 어디로 가? 어디로 가냐니까? 응? 3? 그럼 맞아야 돼 그러면. 아니 마이 X가 어디로 가냐니까? 아 마이엑스? 마이엑스는 2로. 2로 가? 2 플러스야 2 마이너스야. 헷갈린다고. 지금 얘는 가장 쉬운 플러스를 마이너스일 뿐이지만 여기다 많은 짓거리를 해. 고3들은 이거 그래프 그려 그냥 헷갈리니까. 이상한 짓거리 많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아직 합성도 안 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까는 중이라고. 이게 되니? 숙제는 수학의 셈 여기까지 합성 전까지 내일 합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RPM은 7페이지만 딱 해봅시다. A 스텝 저점에서 예습해서 들고 와. 내일 이제 문제 풀 겁니다. 내일 봅시다.